안녕하십니까, 롯데농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오늘이 6월 16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숨고르기 하고 나서 중간에 많은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속기 한 지가 한 5일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우리 샤인머스켓 하시는 농가분들은 거의 알속기를 이제 마쳤거나 아마 알속기를 한참 하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래는 전체적으로 제 농장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 농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샤인머스켓 수세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일반적으로 화수 정령하기 전에 잎이 8개 정도 3단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적심을 해 주는데, 저는 적심을 하지 않고 끝까지 다 한 12장 정도 해서 끝까지 다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화수 정령이나 꽃 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속기를 하다 보니까 화수 정령 할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끝이 이렇게 휘었거나 또는 직경 줄기가 합쳐져서 오히려 직경이 많은 그런 약간 기형적인 그런 포도송이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하고 전체적으로 알속기를 마쳤습니다. 알속기 마친 지 한 일주일 안 된 것 같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마쳤으니까 한 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알 비대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다른 농가분들도 지금 한참 알속기를 거의 마무리 단계이시거나 이제 알 비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 다른 농가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열매를 다신 것 같더라고요. 2년 차도 농약방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2년 차도 천평이 한 10,000송이, 12,000송이를 다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원래는 전체적으로 수세도 좋고 2년 차부터 좀 송이를 많이 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저도 올해 3년 차인데요. 저는 노지 비가림 전혀 가온도 하지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지금 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거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일주일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양지 발라서 조금은 꽃이 일찍 피고 해도 1차 지베레린이 한 5, 6일 빠르더라도 사실 나중에 숫기 들어오고 익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익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 농가들이나 친구 농가들 보면 올해는 이 전체적으로 수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차나 또는 3년차 되시는 분들이나 상당히 송이를 많이 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3년차 전목이니까요, 4m 식재를 기준으로 해서 한 나무에 한 60송이 정도 현재 단 것 같습니다. 조금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3년차 전목 정도 되면은 4m 기준이니까요 한 50송이에서 60송이 정도는 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삽목은 2m 기준 식재, 전목은 4m 기준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는데요, 2m 기준으로 이 마디수를 봤을 때, 전목이든 삽목이든 이 마디수를 봤을 때 한 15개가 나옵니다. 2m 기준은. 그러면은 삽목은 2m 기준 15개가 나오니까 결과지 하나씩을 받으면은 15송이가 되는 것이고요. 전목은 4m 기준 한 나무를 식재하니까 4m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송이가 30마디죠. 30마디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3년 차니까 여기 봤을 때 여기 이제 작년에 결과지였으니까 올해는 이제 결과 모지가 되었네요. 요 결과 모지에서 순을 1개 받느냐 2개 받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지 하나에 한 송이를 다느냐 또는 2송이를 다느냐 그럴 수밖에 없죠. 마디가 30개니까 4m 기준으로 했을 때 전목, 그렇게 마디 하나, 결과 모지 하나에 결과지를 하나 받았을 경우에 이렇게 하나씩만 달게 되면은 30송이 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전목 3년 차에 30송이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지 하나에 최소한 2개씩은 달아줘야 60개가 되는 거죠. 60개는 또 조금 많은 감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결과지 하나에 2개씩을 거의 이렇게 열매를 달았기 때문에 한 60송이 정도는 이렇게 달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달지 않고 여기 결과 모지 하나에서 순을 2개를 받아서 결과지 하나에
한 송이씩 달게 되면은 이 결과지가 60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과지 하나에 열매 하나씩 해서 총 60개 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던 저처럼 결과지 하나를 받아서 두 송이를 달던 우선 농장주의 이제 어떤 농법, 농장주의 마음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것이 더 광합성 하는데 유리하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결과모지에서 결과지를 하나를 받아서 여기에서 요건 이제 한 송입니다만은 거의 두 송이씩을 만들었습니다. 위아래 두 송이가 만들어 나온 것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요건 이제 두 개입니다만은 위에 하나 밑에 하나를 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깨송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송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결국은 그 농장주의 선택인데요. 저는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만약에 결과지를 2개 받으면은 상당히 이 사이가 이제 요 사이에 결과지가 하나 더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되고, 이 광합성을 하는데도 그늘이 지기 때문에, 이제 겹치기 때문에 강합성을 하는데도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바로 햇빛을 받는 부분과 그늘에서 받는 부분의 그 강합성을 하는 그 빛의 양은 반 정도 이상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햇빛을 바로 받는 부분과 그늘에서 이렇게 받는 부분은 거의 한 40% 밖에 강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늘이 많이 진다는 것은 아무리 입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강합성의 양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좀 이렇게 통풍도 잘 되게끔 결과지 하나에 하나씩을 받아서 잎이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게끔, 이 통풍도 잘 되고 햇볕도 충분히 받아서 강합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결과지 하나에 한 가지를 받아서 두 송이를 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결과지 하나씩만 받았습니다. 이 결과모지에서 이 결과지를 하나씩만 받아서 두 송이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2개를 받아서 조금은 복잡하지만은 결과지 하나에 하나씩 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당도도 빨리 오른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 햇빛을 바로 받는 부분과 이렇게 그늘진 부분에서 받는 그 강합성의 양은 반도 안 됩니다. 거의 30-4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늘이 많이 지면 질수록 입수는 많습니다만은 강합성을 하는 양은 오히려 줄어든다, 그렇게 봐서 저는 또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과지 하나에 하나를 받아서 두 송이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전 개인적으로 당도 오르는데 조금 더 빠르지 않나, 요거는 제가 참고로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농가 분들은 결과지 하나에 2개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지 하나에 하나씩 단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여기하고 과연 어떻게 그 당도 오르는 것들이 차이가 나는지 그거 한번 제가 그런 면에 한번 비교도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한마디 결과모지 하나에 결과지 순을 하나를 받아서 키워서 여기에서 두 송이수를 다는 것이 강합성 양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송이를 이용해서 결과지 하나에 두 송이를 달았습니다. 조금 이제 무리죠. 이런 거는 세 송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봐가면서 한 송이를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도 오르는 것을 지켜봐가면서 그렇게 한 송이를 제거하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잎이 강합성을 할 수 있는 그 양은 기계를 통해서 제가 그건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늘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양을 기계를 한번 측정했더니 거의 그늘은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의 30%, 40%, 그 정도밖에 광합성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결과모지에서 이것처럼 2개를 받는, 요거는 보면은 한 결과지에서 2개를 받았죠. 이렇게 2개를 받으면 상당히 복잡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그늘이 상대적으로 많이 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알속기는 끝나고 나서 요 며칠 계속 이렇게 곁순들이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제거해 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결국 그늘을 지게 만드니까요. 아무래도 강합성, 이 본 옆에서 강합성 하는데 많은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순에서 나오는 이런 가지들을 지금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는 1차 지베레린, 2차 지베레린 처리할 때, 작년에는 1차 지베레린 할 때 이제 고리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그냥 색소를 써서 1차 지베레린 할 때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구별하지 않고 색소로 지베레린 처리한 것과 안 한 것을 구별해서 1차 때는 그렇게 마쳤고요. 2차 때는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서 2차 지베레린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별 문제 없고 오히려 일손이 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차 때는 분무기를 했고 1차 때는 고리를 걸지 않고 색소로 이렇게 표시해서 지베레린 처리는 끝냈습니다. 오늘까지 견눈에서 나온 이 가지들, 견눈 가지들을 이제 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엄청나게 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은 농약 방제를 할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알비대에 조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전 이제 3년 차입니다만은 3년 차에는 유난히 밑으로 처지는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2년 차에는 밑으로 처지는 가지가 별로 없었고요. 또 4년 차도 밑으로 처지는 가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근데 3년 차에는 밑으로 처지는 가지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잠시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2년 차에는 요 결과 모지가 가늘기 때문에 이 결과지를 조금 밑으로 향하고 있더라도 그냥 이렇게 위로 당겨 올리면은 이 결과 모지가 가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좀 털려서 위로 올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4년차 또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올해는 이제 한눈 전지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순들이 한 서너 개 나오고 요 한눈 전지 한 부분에서도 순들이 서너 개 나오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향하는 선택할 순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최소한 6개, 7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향하는 순을 고르면 되는데요. 3년차는 이제 이 결과 모지가 굵어서 털려서 올라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향하는 것이 조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년차에는 여기서 한눈 전지했기 때문에 나오는 순도 한 3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3개 나오는 중에서도 밑으로 향한 것들이 주로 이제 꽃을 물고 나고 존송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3년 차에는 이렇게 밑으로 향하는 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왜 3년 차에 이렇게 밑으로 향하는 순들이 많을까? 제가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 올해 2년 차는 밑으로 향하는 그런 순들이 많지 않았을 텐데 3년 차에는 그런 순들이 많을 거니까요. 미리미리 그 순들을 잘 유인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이 넘었는 것 같아요. 모처럼 이렇게 샤인머스켓 생장 과정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비대 시기고요. 알비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 솟기 할 때 조금 이렇게 덜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손보고 있는데 알비대 시기가 지나면 알을 채우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당도 올리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아마 봉지 씌우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도 올리는 시기가 올 텐데,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샤인머스켓 3년차 지금 알속기 끝낸 과정 한번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우리 2년차 그리고 3년차 되시는 분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드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